그 트럼프하고 지금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데 실권자죠. 지금 백악관에서 7년 만에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화기애애한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잠깐 봅시다. 사우디 빈살만이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에게 이런 선물을 안겼어요. 좋아하죠? 되게 좋아하죠? 표정 관리를 못할 정도로. 사우디를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도 아주 사우디에서 이 트럼프에 대한 환대를 해줘가지고 그때도 기분이 좋아졌는데 아무튼 미국을 방문하면서도 1조 달러 투자라는 그런 선물을 안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브라함 협정. 그래서 일기 때 이 트럼프가 공을 들였던 일인데 이게 결국엔 마무리 짓지 못하고 정권이 넘어가고 이게 물건 건너갔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재선에 성공함으로 트럼프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국가와의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아랍 세계를 대표하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 중동 국가의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이 트럼프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오매불만 그렇게 바라는 노벨 평화상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봅시다. 사우디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 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다 갖고 있죠. 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의 환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빈살만은 미국에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였고, 이 표정 관리 못하지 않아요. 응? 대통령이 이런 모습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매일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만 보다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표정 관리 좀 하지. 자, 이에 화답하던 트럼프는 카시크지 언론인이죠. 이 암살 사건의 배후가 이 빈살만이란 그런 뭐 조사가 있었죠. 미국 FBI인가 CIA에서. 그래서 지난번 바이든이 결국에는 사우디와의 뭐 관계도 아주 냉랭해진 그런 우리 경험이 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 뭐 그럴 만한 일이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 빈살만의 마음을 또 흡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주면서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는 지금은 트럼프답지 않은 과분한 칭찬을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사진도 참 잘 찍었어요. 네? 표정 관리를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회담에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아랍 국가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랍 국가를 대표하는 거 자칭 이란도 그렇고 있고 또 사우디도 그런데 여기는 이란이 이번에 2차 공격을 통해서 만약에 2차 공격이 있다 그러면 괴멸 수준에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 이 중동 국가를 대표하는 아랍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는 사우디. 근데 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아랍 국가 전체와 이스라엘이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결국엔 중동의 평화가 정착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난 일기 때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뭐 다른 몇몇 국가들하고는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우디 결정이 중요한 거죠. 이에 대해서도 빈살만은 우리는 모든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믿고 아브라함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여건이 갖춰지면 참여하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게도 뭐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 이란과의 전쟁도 마무리 짓게 되면 트럼프가 중재해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동에 평화 정착이 되고 이스라엘은 독립 이후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야말로 성벽도 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하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조만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 의지를 완전 차단하기 위한 2차 공격, 뭐 12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올해 안에
이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시간을 줬다가는 이란이 지금 미사일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핵무기가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된다면 하나만 개발이 돼도 이게 문제가 돼요.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만약에 치게 되면 땅덩어리도 좁은데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금 이란을 핵무기가 개발되기 전에 쳐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아니면 1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행하고 이란의 프록시 대리인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방구를 정리하고 나면 빠르면 내년쯤이면 2026년이면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 완결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적어도 중동 땅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기 때 몇몇 나라들하고 체결했지만 뭐 사우디가 참여 안 했으니까 참여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재선에 실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물 건너갔죠. 자,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 트럼프의 야망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이다.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물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왕의 마음은. 나대기를 좋았고 나르시시스트라고도 이렇게 평가받는 이 트럼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중동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하튼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잠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중동 땅에도 평화가 와야 되고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건 곡가마국 전쟁 직전의 모습인데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1948년이니까 5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평안한 때가 없었어요. 지금도 뭐 계속 헤즈볼라하고 하마스하고 후티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그야말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멸망의 날이 곡가마국 전쟁이 있기 직전에.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협정이 사우디와 체결이 되면 이것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그렇죠? 1900년 가까이 황폐했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금 거처하고 있죠.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곡가마국 전쟁이죠. 그때 스바와 드단, 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지역을 보면 스바가 이 중간이고 아라비아 그리고 드단 밑에 있는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다시스의 상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렇죠? 이 곡가마국 전쟁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하튼 곡가마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땅에도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잠시 동안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번 아브라함 협정이 그것을 구체화하는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빈살만과 트럼프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